자, 지금 채팅창에 지금 질문 올려주셨는데 이 올려주신 질문도 계속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모아서 과목별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FAQ 형태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올해 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뭐 '이거 올려도 되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다 올려주세요. 자,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은 일단은 간단하게 이 성격을 과목 성격을 좀 보면 돼요. 일단은 이건 뭐 매번 했던 건데 어 분류 목록, 정보 검색, 데이터 소관 요 4과목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쟤네는 세계관을 쌓아 올려야 돼요. 내 방식의 어떤 이해, 용어에 대한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게임 보다 보면 세계관에 익숙해지는데 시간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기는 저 과목 안에 맞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에 맞춰서 자기 생각을 쌓아 올려야 돼. 그래서 물론 이해도 해야 되고 그 이해에 맞춰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이런 거예요. 원래 어차피 모든 시험은요 뭘로 해야 되냐면 암기한 걸 쓰는 거예요. 암기한 걸 쓰는 거고 이해한 거를 내 맘대로 내 말로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암기했고 요구하는 답을 암기한 데서 끄집어내서 써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도, 독서교육, 정보고사, 교수매체 여기는 이해가 없어도 암기가 그냥 돼요.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대화하는 거고 어렵게 상식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얘는 그냥 암기하라면 암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는 뭐가 없어 이해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암기가 힘들어요. 그냥 외우라 그러면은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말 뜻을 하나도 모르겠는데 외우라 그러면 외워지나요? 안 외워지죠. 그럼 말 뜻을 알아야 알고 그다음에 이게 그 말이구나 이해하고 그다음에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분류 목록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 학교 도서관하고 독서교육 여기는 암기량이 많아서 오래 걸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래요. 어차피 다 암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중을 좀 놓고 본다면 분류 목록은 암기랑 이해를 다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꽤 오래 걸려요 요거는. 이거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저거를 처음에 이제 원래 1 월, 2 월에 하다가 이번에 교재 개정 때문에 좀 미룬 거고요. 좀 미룬 거고 3-4 월이지만 그러면 가능하면은 목록은 아니더라도 분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미리 인제 공부 좀 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기본서 말씀드렸죠? 기본서 보면서 '뭐란 얘기지?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뜻이지?' 요런 걸 좀 조금씩 파악해 가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학교 수관과 독서교육 여기는 이제 암기가 메인이에요. 뭐 법도 외워야 되고 이번에 저희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니까 법률도 나왔잖아요. 저작권법 이제 세 번째로 나왔나? 꽤 오랫동안 나오고 있어요. 저작권법에서도 이러이러한 거 하면서 물어봤던 것도 있었잖아요. 암기 영역이에요. 이해가 힘들지 않아요. 이해가 힘들지 않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색하고 디지털 소관은 이제 이쪽 분야에서 생각하는 방식 이게 이제 약간 우리과가 문과 속에 이과 느낌이 있는 과목이 요거 2개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약간 이과적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계적 처리와 뭐 개념 기계적 처리와 사람이 하는 처리, 기계적 처리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뭐 얘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말로 알아두면 되고 뭐부터는 실제로 이해를 해야 되고 요런 것들에 대한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저기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일단 이해라든가 이쪽 분야의 이해를 우리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디까지 이해하면 되는지 어디까지 뉘앙스를 가져가면 되는지 고런 거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과목이 인제 요겁니다. 그래서 암기량이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정보 검색 페이지 보면 되게 별로 두껍지 않거든요. 두껍지 않은데 이 이제 암기 영역에서 그래서 암기 영역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디지털 소관도 서술보다는 단답형, 기입형으로 물어보는 경향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해야 되냐면 이게 뭘 물어보는지 답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고렇게 해서 일단 패턴을 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매체로는 이 학도에 끼워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얘네들 분류 목록은 일단은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습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암기 대응걸 기초로 해서 실습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건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분류나 목록에서 스킬을 익히고 나서는 한 2문제는 풀 수 있는데 근데 암기를 안 해 놓으면 또 한 문제는 못 푼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다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를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다 문장을 다 외워 버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는 뭐 의지력이
뛰어나고 학습력이 좋으셔 가지고 시작부터 '난 그냥 다 외워 버렸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공부 비법이 아니라 그냥 '난 내 능력이 됐기 때문에 다 시작부터 다 외워 버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그게 쉽게 초반부터 진도도 안 나오고 다 외워 버리면 진도도 안 나오고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암기를 할 때 빈칸 채우기부터 기입형 대비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을 하시고 뒤로 가면서 문장 만들기로 가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빈칸 채워서 인제 기입형에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장 만들기로 이제 서술하는 방향으로. 근데 계속 기입형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성적 안 오릅니다. 그다음에 이 디지털 정보 여기는 다 맥락 중심으로 회독을 좀 하셔야 되고 하반기에는 역시 문장 만들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 맥락 중심 회독을 할 때도 빈칸 채우기는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보다가 '요거 중요한 것 같아.'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그 밑에다 답을 써 놓거나 다음 페이지에다 답을 써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말에서는 이게 답이야.'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요것도 한 3-4 회독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위치의 답이 이거였지를 외우게 돼요. 위치를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또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변화를 자꾸 줘야 돼요. 공부할 때 변화를 자꾸 줘야 됩니다. 자 그거 좀 보셔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 실습 다 문제가 실습도 여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암기한 거 쓰는 거죠. 이거는 실습한 거 쓰는 거거든요. 분류 목록은. 검색 디도도 이게 이제 이게 실제로 실습이라든가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고 그다음에 실제 소스를 봐야지 알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들도 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트렌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정도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건 구조예요. 어떤 시스템이 나오면 기호 시스템이라든가 뭐 식별 체계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시스템들 구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 해설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좀 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실제적 예제 중심으로 봐야 될 게 요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 이렇게 나왔으면 또 외운 거 써야 되고 이렇게 이게 독서 전략 이번에도 나왔지만 독서 전략 나오면 또 써야 되고 다 그런 맥락들인 거예요. 봉사 매체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데서는 이제 모델 같은 게 나온다고. 이번에도 어슈어 나왔었죠. 어슈어 나왔고 백워드 교설계 모델들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고것들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방법론은 되게 다양해요. 방법론은 다양하고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저 자료로 학원에서 지금 인쇄를 해 가지고 이제 배포할 자료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공부 방법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어떻게 복습했으면 좋겠다." "스터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구구절절 써 놓긴 했는데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요거 한 마디만 알아도 됩니다. 메타인지 학습.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모르는 거를 알아야 모르는 걸 알 수 문제를 내 모르는 거 부족한 걸 채울 수 있죠. 부족한 걸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요걸 해 좀 스터디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인제 뭐 인출 스터디를 하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모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1 대 1 스터디 있죠. 1 대 1로 이렇게 서로 매칭하면서 서로 이제 하시는 경우도 되게 효과적이라는 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힘들죠. 근데 여러분 힘들지 않고서는 공부가 안 되는 건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내가 힘들어서 얻어낸 게 내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쉽게 어떻게 앉아 가지고 책만 가만히 읽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내가 계속 고생하는 느낌이 들어야지 이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알고 받아들여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빈칸 채우기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읽은 페이지 이거 덮어 놓고 말해 보기 이제 백지인출이라고도 하죠. 백지인출. 그러니까 뭐 우리 오늘 하루 배웠던 거 어떤 거 있었나. 근데 처음부터 백지인출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뭐 목차를 써 보고 그다음에 백지인출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못 채우면은 이제 뭔가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나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야. 고런 식도 스터디를 통해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에서 아니면 백지인출하기 힘들면 말로 설명을 해 보는 방법들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백지인출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하면은 말로 인제 쭉 말로 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개수로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대비는 글 쓰는 연습이 안 됐으면 힘듭니다. 나름 같은 분류 기호를 쓰라고 하더라도
스크립트를 짜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쓰는 연습이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쓴 결과물의 어떤 그 수준이 달라요.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확 줄이면 내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일단 빈칸 채우기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백지 인출할 때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지막 단계는 서술형으로 다 채워 넣으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결론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 방식의 공부 방법이 나와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지만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원리 합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본 원리는 자기 스타일을 찾을 때 뭘 했냐면 항상 내가 모르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과정 안에는 여러분 뭐 단권화도 있고 단권화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해 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단권화 해 봤더니 좀 어떻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보는 게 좋겠더라. 실제로 모아 가지고 물어봤더니 단권화 방식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내가 처음부터 다 정리했어요. 어떤 분은 컴퓨터로 워드로 정리했어요. 어떤 분은 뭐 저기 로드맵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 내용들을 다 더해 가지고 이렇게 바인더로 만들었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해 준 방식 하나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방식을 찾되 빨리 시행착오를 해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공부한 것 같더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착각하면 안 돼요. 정리랑 공부는 같은 게 아니에요. 정리되는 건 공부한 느낌이 들지만 암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제가 수업 때도 엄청 잔소리 많이 할 거예요. 알죠? 미리 잔소리, 미리 잔소리. 정리한 거랑 공부하는 건 다릅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내가 공부한 시간으로 착각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는 외운 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공부예요. 상담하다 보면 상당수 학생들이 정리하다가 끝내요. 그리고 자기는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의사항입니다. 자 공부 방법은 단순하게 요런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공부 방법은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테마들 들고 와서 수업 시간에도 추가로 열심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인제 일반론으로만 정리하자면은 방금 전에 드린 말씀. 요 정도. 내가 모르는 걸 빨리 확인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과정의 괴로움을 빨리 익혀야 되고. 알겠죠? 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Q&A 하면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받았던 질문을 먼저 볼게요. 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내년에 처음으로 임용을 치는데 교사가 되고 싶은 건지 생각이 많아지고 공부 방법으로 인강을 듣기 전에 들을 내용에 대한 인강서 부분이 뭔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모두 보고 듣는 게 좋을지 인강서 활용 방법이 궁금하고 인강 듣기 외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이게 기본서 보기라는데 인강 듣기 전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저기 교재는 교재고요. 교재는 교재고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서가 필요해요. 아까 제가 기본서 리스트 보여 드렸죠. 그 기본서 리스트에서 기본서 한 권씩 제가 체크해 드렸잖아요. 그거를 미리 읽고 공부를 해 놓으세요. 미리 읽고 예습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읽고 공부를 해 놓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쪽 세계에 대해서 틀을 잡아 놓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그 내용이 빠르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의 그릇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집어넣으면 들어오는데 하나도 없는데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예습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18년 학원 쪽에 수업을 하면서 예습이 복습의 3배 효과가 있다고 봐요. 효과는 3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도 내 집에서 다 미리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 되나요? 그거 거창한 거 아니고 읽으면서 몰랐던 거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목차 제목이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올까?' 고민하는 거. 이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머릿속에다가 생각의 폴더를 쫙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정보공사의 개요니까 '개요는 도대체 뭐가 개요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다루지? 필요성이 있나? 의의가 있나? 이런 건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게 오히려 예술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인터넷 강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뭘 해야 되냐면 기본서에서 내용을 쭉 한번 읽으면서 '아 이 내용인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건 알겠다.' 요거를 빨리 구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몰랐던 것이 쭉 설명이 들어오면 '아 이거였구나.'를 알게 되면 처음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일 병행하면서 초수에 도전하시려고 하는데 평일에 많아도 3-4 시간 쓸 수 있을 것 같고 모자란 공부 시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조언. 아
정보를 어떻게 얻는다는 건 일단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면 정보를 얻겠죠. 정보 얻는 것도 인제 물어보시는데 공부 방법이나 정보를 얻으시려면은 커뮤니티 많이 활동을 하시고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진짜 질문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3 번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되나? 직장이라든가 일병행 하시는 분들 있죠. 일병행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철저 어떻게 하면 시간의 효율을 할지 이거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이 방법으로 하세요."라고 해 봤자 없고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어딜 가서 찾아봐도 "루틴을 유지하라." 그럴 거예요. "루틴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하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 말고 그 비는 시간 있죠. 그 비는 시간에 짜투리를 다 집어넣어 다 하나씩 하나씩 에다가 내가 그 시간에 뭘 해야지를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이 시간에 내 뭘 하고 이 시간에 뭘 하고 이 시간에 뭘 하고. 그걸 정해 놓고 요 시간에 그걸 그냥 루틴으로 계속 지켜 나가야 돼요. 루틴만큼 그 주 뭐랄까 강한 무기는 없어요. 제가 수업 때 종종 말하는데 올해 드라마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까먹었네 제목을. 제목을 까먹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 나오는 거였었어요.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 나오는. 근데 거기 사격 선수들이랑 국가대표 선수들 시합 나갈 때 양궁이나 사격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루틴이 저기 뭐야 그 시합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이제 유지하고 내가 평상시 실력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루틴이에요. 루틴이 똑같게 움직이는 거야. 똑같은 루틴을 유지하면서 시험장에까지 똑같이 가주면 변화가 없이 내 실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게 들쑥날쑥하거나 했다 안 했다 하거나 변화가 심하고 움직이면은 시험장에서도 뭐가 되냐 시합장에서도 루틴이 깨지게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멘탈 관리 국대가 멘탈 관리를 루틴으로 한다면 우리 시험 공부도 못 해요. 루틴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는 시간을 채워 놓고 이 시간에 뭘 할지 정해 놓고 이 시간까지는 뭘 하고 이 시간까지 뭘 하고. 이게 정해져 있을 때 힘이 되게 좋아요. 되게 파워가 나옵니다. 이 꾸준함의 노력이 나와 줘야 돼요. 제가 저희 디스플레이에 있는 선생님들 가끔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 제목만 보는데 제목보다도 루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다른 여러 사람에게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확보에 대한 부분은 확보해 놓고 확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짠투리 시간을 모아서 시간을 쌓아야지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신에 짧은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아 이 시간에는 이거 외워야지. 이 시간에는 이거 하기로 했지. 이거 외워야지.' 그러니까 보통 짜투리 시간 동안에 10 분, 20 분, 30 분에 대한 시간들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외우는 시간으로 할당을 하셔야 돼요. 외우는 시간으로. 집에 갈 때도 가는 길에 이거 외워야지. 뭔지 알겠죠? 그런 식의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어 쌓여 올라가야지만 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체력하고 멘탈 관리도 루틴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중간중간에 잡생각 들잖아요. 그거 잡생각 드는 건 공부하기 싫어서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러분 그 잡생각을 끌어내는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력이에요. 체력도 여러분 그러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력 관리 여러분 지금부터 헬스장 끊고 막 운동할래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루에 30 분, 하루 1 시간 요 정도를 생활 안에서 공부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체력은요 근력이 아니라 이 혈액순환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근력이 힘이 세지는 거는 이제 근육으로 움직이는 건데 스태미나가 생기는 거 있죠. 피로도가 좀 덜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혈액순환 그러니까 유산소가 돼있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뛰라 그러면 금방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걷기라든가 스트레칭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피를 계속 돌리세요. 스트레칭해도 피가 돌아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돌리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고 보조제 많이 드세요. 영양 보조제 드시는 거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도 얘기하면 또 비타민 C를 되게 좋아했어요. 비타민 C 메가도즈 하면은 피로도가 좀 덜합니다. 저도 잘 때 비타민 C를 한 3,000 밀리에서 6,000 밀리 먹고 자요. 그러니까 6 그램 정도 봉다리에 파는 거 있어요. 알약보다는 저는 이렇게 봉다리에 파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먹고 다음날 일어날 때 옛날 많이 피곤했을 때 이전에 피곤한 거랑 다음날 일어날 때 느낌이 좀 달라요. 그건 유튜브 가서 찾아보셔도 많은 복용법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영양제를 어차피 우리 공부할 거고 공부하는 동안에 내 스태미나 컨디션 좋은 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몸이 안 좋으면 생각은 비관적으로 떨어 내려가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좋게 하고 기분이 좋을 때 생각은 비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때 멘탈이 잡혀요. 뭔지 알겠죠? 몸 상태를 망가뜨리고 멘탈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부터 하고 체력 관리, 스태미나 관리 요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비타민 C 드시든지 많이 드셔 가지고 이걸 끌어올리면 멘탈이 잡혀요. 알겠죠? 그래서 "멘탈 무너져서 힘들어요."는 보통 이 멘탈이 무너져서 몸이 힘들면 거꾸로 몸을 좋게 만들어서 멘탈을 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들 키우면서 루틴 유지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시간대 확보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주변에 도와달라는 사람들 얘기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자료 조직 암기법과 전공이 어려운 용어 이해법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된다. 자료 조직 암기법은 이제 수업 때 다 알려 드려요. 뭐 "이런 거 암기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진짜 유튜브에도 어 "자료 조직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거든요. 이거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제 유튜브인데 이렇게 화면이 잘못 잘려 가지고 다시 불러올게요. 어 유튜브에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이런 거 있죠. 정보봉사론 뭐 이렇게 쇼츠 요것도 지금 이제 제가 올 상반기까지 해서 중간까지 좀 하다가 잠깐 멈춘 상태인데 이렇게 여러분 아마 앱도 있을 겁니다. 지스쿨 앱도 보면 이런 앱 있잖아요. 그 앱에 있는 내용은 인제 이걸로 제가 채우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그죠? 두 번째 뭐뭐뭐 뭐 요 뭐 요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4 개. 요 시간 동안에 딱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쇼츠이기 때문에 누르면 멈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지금 현재 정보봉사로는 뭐 한 20 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자료 조직도 있어요. 자료 조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쪽에다가 쇼츠에다가 지금 올려 놓은 게 어 단답형 정보봉사론 20 개까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목록도 한 25개 뭐 이렇게 있고 또 꽤 있어요. 이런 걸로 인제 활용을 쇼 뭐 쉬 그 뭐야 쉬는 시간에 루틴 만들 때 그럴 때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암기법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암기법은 그냥 암기법이에요. 암기하는 방법이고 결론은 뭐 하는 거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암기하려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암기법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암기법은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더 잘 기억됩니다. 저도 제가 만든 암기법이 기억이 나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암기법으로 하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든 암기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암기법 만드는 툴에서 뭐 청킹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너무 맥락 없이 외우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좀 지양하라고 하긴 했지만 어차피 잘 안 외워진다면 그거라도 외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킹 활용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어려운 전공 용어가 어렵다는 거는 솔직히 저희 전공에서는 어려운 거는 많지 않고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어려운 건 많지 않고 대부분 낯설어서 그래요. 그 말을 우리가 써본 적이 없는 말들, 전문 영역의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거를 많이 듣고 익숙하게 되어야 돼요. 근데 어색하면은 안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색하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제 느려지는 거고 안 보게 되고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자꾸 보세요. 자꾸 보시고 자꾸 보다 보면은 그 말이 '아 이 말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책을 하나 A라는 책을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B라는 책을 보세요. 그러면 관점이 살짝 다른 형태로도 설명이 됩니다. 관점이 다른 형태로 설명이 돼요. 그럼 그 관점이 다른 형태로 요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전 이제 학교 다닐 때 메타데이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메타데이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린가.' 공부를 했겠죠. 뭐 교수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처음 강의할 때는 이제 학교 수업을 못 했었기 때문에 하다가 멈춘 상태라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거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공부하려다 보니까 책을 여러 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책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어느 한 네 번째쯤인가 다섯 번째쯤인가
다 피상적인 말만 있다가 예제가 딱 들어가 있는 이 책을 하나 딱 보는 순간에 '이거였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도 온톨로지를 했는데 되게 그냥 그럴싸한 말들만 잔뜩 들어가 있어. 알 듯 말 듯한 거야. 근데 뭘 배웠냐면 정보학에서 나오는 모델링이란 말을 딱 정보학이나 이제 컴퓨터 쪽에서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모델링 개념을 가져와서 여기다 툭 집어넣으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다는 게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논문까지 찾아보란 말은 아니에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 관련된 주제를 찾아 가지고 우리 마치 신토피컬 독서하는 것처럼 비교 독서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해도가 확 올라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 낯설고 어려운 거는 낯선 건 어떻게 하면 되고요? 익숙해지면 되고요. 어려운 거는 이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 관련된 다양한 다른 책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어차피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잖아요. 찾아보면서 고거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뭐 저도 설명을 열심히 드리지만 정 안 되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또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고렇게 해서 보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하기엔 상당히 힘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자 이제 요거를 질문을 보면서 하나씩 좀 보죠. 어 이게 왜 화면이 죄송합니다. 지금 요 화면을 찾아야 되는데 화면을 못 찾고 있어요. 어.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 걸쳐 있구나. 김정희 선생님 분류책 절판이라고 하셨던 케이스는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기 도서관 가서 보시는 걸로. 저 저기 예제 실습이 좋다는 말씀이었어요. 예 실습 예제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밑에 질문 이건 엉뚱한 화면이 자꾸 뜨냐. 자 "내년에 초수 준비하시는데 교재부터 내용까지 변화가 많은 것 같아 걱정이다. 1-2 월에 프린트물로 배포하는 것도 한 번에 올라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죠. 아니면 수업할 때마다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할 수 있게 올라가요. 수업할 때마다 인쇄할 수 있게 올라가니까 걱정 마시고요. 한 번에 묶어서 만들 거면은 제가 재본을 하지 프린트라고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 고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 변화가 많다는 거지 이 정독학은 내용 변화가 많은 게 아니라 인제 도구가 바뀌는 거예요. 도구를 쪼끔 갱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 노트도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꾸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자료 조직은 쪼끔 변화가 있는 거죠. 첫 문제 의견의 기본 이후 내 강의에는 첫 문제가 다 담겨 있냐.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이 말씀하시길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목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마 이제 일단은 그 우리 문제풀이를 접근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기출문제부터거든요. 여름방학 때 기출문제 들어가죠. 기출문제는 올해 다룬 기출문제가 469 문제예요. 469 문제. 그다음에 올해 기출문제 추가하면 23 문제죠. 그러면 23 문제 추가하면은 492 문제를 다룹니다, 기출문제만. 그러니까 첫 문제 절반이 다 기출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기출문제를 이제 그 박제하듯이 외우시는 것만큼은 제가 바라지 않아요.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분야가 나오는 거지. 이걸로 기초로 해서 기출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인 거지. 그거 갖다가 기출 문제를 열심히 외워 가지고 기출 문제에서 나온대. 그러면 기출 문제가 그대로 복제돼서 다음에 또 나오겠어요? 그렇지 절대 그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야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회독하지 마세요. 10 회독, 20 회독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경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나왔구나, 뭐가 나왔구나가 중요하지 문제가 나왔구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너무 회독을 많이 하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출 문제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역사거든요. 역사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492 문제고요. 기출 문제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를 해요. 기출 문제에 따라서 기출 변형 문제가 나오는데 이 기출 변형 문제에서도 꽤 출제가 됩니다. 그거는 7 과목을 해요. 매체로는 기출 문제 그 변형 문제의 숫자가 안 나와서 기출 변형 문제는 30 문제씩 해요. 과목당 30 문제씩 해서 전체 210 문제예요. 그럼 요거 합치면은 702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최종 동영 12회 했죠. 12회 하면 276 문제예요. 23 문제씩 12회 하면 276 문제거든요. 요거 다 더하면 구 978 문제예요. 978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뭘 하냐면 모의고사 보죠. 6월 모의고사 요런 거 보죠. 제가 채점 뭐 하기도 하는 모의고사인데 고거까지 합치면 딱 1001 문제 나옵니다. 1001 문제. 그다음에 제가 설마 저것만 뿌리겠어요? 좀 더 뭐 이렇게 뭐 오답률 높은 문제다 추가로 배포하고 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좀 올라가겠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첫 문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그리고 제가 코스에다 일단 박아 놨어요. 저렇게 하면은 첫 문제는 풀 수 있어. 내년 되면은 이제 기출이 또 23 문제가 쌓이니까 기출이 또 올라가겠죠. 기출 위에다가 예상 문제를 계속 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량을 늘리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걱정이 이 12회를 다 할 수 있냐가 걱정이긴 한데 하여튼 올해 해 봤으니까 '내년에도 되겠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담겨져 있게 제 코스 안에 다 있게 만들 거예요. 1월 강의 요일과 시간. 제 요 강의는요 항상 임용 강의는 항상 매주 토요일 2 시부터 9시 또는 10 시. 근데 보통 이제 9시 정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집에 그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9시 쪼끔 넘거나 9시 전후해서 인제 끝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2 시부터 9 시까지. 그래서 3 시간, 3 시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제 옛날에 8 시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8 시간 수업으로 컨셉을 잡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쪼끔 그래 조정이 돼 가지고 3 시간, 3 시간인데 약간 플러스 알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첫 문제 얘기했고 요일 시간 말씀드렸고 설명의 내용 요약본 지스키를 올려가요. 뭐 이건 이제 제가 프린트로 매번 드립니다. 뭐 이거 꽁꽁 숨겨 놨다 뭐 합니까? 보라고도 만든 건데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내년 초수 준비하시는데 기본 이론 6 월까지 공부하면서 기출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론 공부할 땐 이론만 열심히 유출하다가 7 월부터 기출 분석이나 문제 풀이 기출을 초반부터 보지는 않으시고요. 샘플로 '아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출을 본 다음에 욕심 나거든요. 답을 풀어야 될 것 같은 욕심이 나거든요. 그거를 초반부터 하시다 보면은 답을 찾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을 찾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꽂혀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주변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초반에는 이론을 먼저 보세요. 이론을 보시고 제가 뭐 수업 때 "이거 기출에 나왔다.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기출을 보고 싶으면은 그때 기출을 보세요. 대신에 답을 찾아다니거나 너무 거기에 꽂히지 마세요. 기출을 제대로 보는 거는 기출을 해설하고 뭐 답까지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거는 7 월부터 보셔도 되고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는요 작년보다 어려웠어요. 작년보다 어려웠고 한 킬러 문제 2 문제, 3 문제 정도? 다룬 범위 내에 얼추는 있긴 있는데 '야 이건 좀 어렵겠다.' 싶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짠짠이 중간중간에 아주 미시적으로 범위는 걸치나 '여기까지?' 이런 것도 좀 몇 개는 있긴 있었죠. 좀 난이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커트가. 대신에 이제 물체로 한다면 올라가겠죠. 근데 물체로 하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물체로 하더라도 쪼끔 난이도가 커트가 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건 아까 인제 올라달라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서는 어느 정도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 암기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 암기가 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고집이 세져요. 기출을 뭐 회독을 많이 하고 뭐 계속 많이 봤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봤던 것을 봤던 방식대로 쓰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문제 연습하면서 이걸 좀 깨야 돼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의 원인은 보통 이런 케이스 뭐 어느 정도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서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안 오를 때는 첫 번째는 암기가 좀 덜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암기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케이스고 두 번째는 외운 것만 계속 외우는 케이스예요. 외운 것만 계속 외워.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도 보면 여러분 내가 외운 범위 내에는 없는 건데 이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북큐레이션 이런 거. 그쵸?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외운 데서만 찾아 가지고 쓰려다 하다 보니까 틀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문제 풀이에 대한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고정시켜 갖고 "이 안에서 나올 거야. 여기 있는 말만 쓸 거야."라고 하다 보면은 꼬여 버리는 경우예요. 너무 고지식하게 공부하시는 케이스죠. 그래서 문제를 결국 외워야 되는 거 외워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기본서를 계속 봐야 되니 문제 풀이와 기본서는 병행하는 겁니다.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와 기본서는 병행하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붙을 때까지. 정해 놓고 하나만 보는 거 아니에요. 병행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 과목 중 기존과 가장 큰 변동이 있는 건 목록에는 없냐. 변동이랄 게 있겠냐마는 변동이랄 거 크진 않아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데요. 목록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변화는 이제 목록이 큰데 이 정도의 드라마틱한 거를 한 번에 뽑아낼까는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가 교수님한테 톡으로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는 교수님한테. "이번에 목록 개정서가 나올까요?" 그랬더니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행일은 모르겠다. 그러면 현재 제가 어제만 해도 이제 교보 가서 쭉 목록 관련된 책들 찾아봤거든요. 근데 2024 년도인가 나왔던 김정현 교수님 책이 이제 라스트인데 그때까지는 KCR 5 판이 나온 건 아니고 "KCR 5 판이 이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정도의 언급만 있는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임용 출제를 할 때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문헌적 근거에서 단행본 출간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출간서가 KCR 하나만이라 하더라도 좀 부족해요. 이론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학부생들이 제가 이제 지금 학부생들이 목록을 배웠다면 2-3 학년들이 배울 텐데 2-3 학년들이 배울 텐데 그걸 올해 이 사람들이 인제 그걸 배워 가지고 시험 문제로 풀려면 내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내년 후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건 4 판하고 겹칠 분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등등 막 꼬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록은 분명 4 판하고 5판 두 개를 동시에 다루는 당분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고거는 좀 보고 있는 분위기고 목록은 두 개를 같이 병행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뭐 그것도 강의를 좀 더 추가로 만들어 볼 생각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저도 자료를 만들어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고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교재에서 변화가 있을 큰 변화는 목록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27년 초수 합격을 목표로 공무원과 병행하면서 공부하려고 하시고 내년 8월 교대원 졸업하시고 그동안 지켜봤을 때 일 병행 초수는 많아요. 일 병행 초수 많습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아 저는 뭐 일 병행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일을 그만두란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루틴을 여러분 일에다 집어넣으시고요. 루틴을 일에다 집어넣으시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루틴을 잘 지키시고요. 그걸 잘 지켜야 여러분은 어차피 합격해서 일도 잘해요. 아 고 이 루틴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학교 일과를 잘 지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사를 그만둘까 저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1회 연도에 확 몰아쳐 가지고 확 내 그 기본 뼈대를 만들어서 한 70 대 60 에서 70 선에 대한 어느 정도 문제를 풀면 그 정도 나온다는 선을 만들면 그다음 단계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쌓아 올려가서 위에다 계속 쌓아 올리시면 돼요, 루틴을 유지하면서. 추가 내용들을 쌓아 올리시면 되는 거지 리셋 시키지만 마세요. 보기에는 꾸준한 흐름이 더 중요해요. 꾸준한 흐름. 됐고 아까 올해 요약집 다시 보고 있지 말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동네를 보려는 얘기 하는 거고요. 봉사 목록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지만 이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완전 다 뒤집어 엎는 건 목록에 KCR 5 판 4 판일 텐데 5 판 4 판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걸 봐서 나쁠 건 없고요. 버리지는 완전히 뭐 '이건 폐기. 완전 새로운 거 다 받아.' 이런 맥락으로 보지 마세요. '뼈대를 가지되 새로운 걸 수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렇게 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3 학년이고 내년에 올인해서 초시 합격 희망하고 있는데 또 경쟁률이 높죠. 경쟁률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허수 제어하고 실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실제 경쟁률은 저도 모릅니다. 생각했을 때 사설교사의 초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N수 합격률이 초수 합격률도 꽤 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반? 이건 약간 뉘앙스예요. 이거 좀 데이터가 이것도 있어 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뭐 단정 짓긴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 이 초수에서는 합격률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초수 합격하고 싶은데 난 초수 합격률 낮아. 그럼 공부 안 할래요? 할 거잖아요. 그쵸?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고민할 건 아니고요. 그냥 보충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아니 뭐 초수 합격률 낮아도 내가 초수에 붙겠다면 내가 붙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외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볼 시험이 중요한 거지. 거기다 방점을 두시고 다른 거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경쟁 솔직히 제가 아까 경쟁률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는 궁금해하시길래 보여드리는 거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 경쟁률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앞으로 공부 덜 해도 돼요." 이런 얘기 하겠어요? 더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라고 하면 "아 그래도 사서교사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죠."라는 말들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들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될 기준점이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초수 합격, 재수 합격 그러면 어차피 합격할 거 합격이 모인이라면 초수다 재수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합격에다 방점을 둬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재지 마세요. 쪼끔 우직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공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초수 합격하신 분들 뭐 서울에도 초수 합격하신 분들 많이 봤고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수 합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교재에 그렇죠. 이제 무서운 질문이 왔네. 교재에 익숙해서 그런지 기본서를 보면 너무 장황한 것 같고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부 시간 뺏기는 기분이 난다. 이건 기분이에요. 기본서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아니 효율적 아니고 기본서는 그냥 보는 거예요. 효율적 기본서 얘기하지 마요. 효율 따지면 기본서를 안 보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제가 내 교재가 효율적으로 기본서를 보게끔 줄여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럼 기본서는 뭐죠? 효율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보는 거예요. 맥락을 잡으려고 보는 거고 목적이 달라요. 효율적 학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 이래서 얘가 들어온 거구나. 얘가 이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구나. 여기는 요렇게 줄여진 거구나.'라는 걸 보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교재를 너무 보면은 여기만 굳어버려요, 방향이. 그리고 이제 외운 건지 아니면 이게 눈에 익은 건지를 착각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화를 줘서 기본서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다. 요렇게 목적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뭐 좀 잘 쓰시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이거 좀 화면이 넘어갔다. 효율적 활용 방법 아니라 그냥 보세요. 난 요즘에 제일 힘든 말이 효율이야. 아니 이미 다 효율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효율을 만들어야 될까요? 기본서는 이렇게 봅니다, 효율적으로. 그럼 그 방법 알려드리면은 그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그렇게 원래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보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효율적 공부 방법으로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용 이해를 위해서 보라고 한 거죠. 자 다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디 갔지? 대학원 유감함 2년 공부하셔서 초수 합격하려고 하고 계신데 트렌드도 있고 오래 할 공부는 아니라고 지친다고 그냥 내년 대학원 수업 집중하고 가능하면 파트타임 일 병행해서 돈도 좀 벌어 놓고 그 후에 시험 볼 수 있도록 직접 1 년에 올인해서 공부하려고 하라.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방법은 다양하고요. 여러분들마다 여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공부 방법은 다양하죠. 뭐 그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런데 1년 안에 대학원 수업 병행, 육아 병행, 강의도 듣고 기본서 읽고 암기도 하고 모의고사도 보고 할 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불안하다. 미리 걱정하시는 거죠. 일단 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해 보다가 보세요. 일단은 우리 이제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계획하거나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요즘에 그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대충 시작해서 완벽하게 끝내세요." 알겠죠? 시작은 어떻게? 완벽한 시작해서 대충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용두삼이 싫지. 그쵸? 그러면 차라리 대충 시작해서 완벽하게 끝내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럼 대충 시작하려면 일단 막 해 봐요. '이거 너무 벅차다.' 그럼 멈춰. 나중에 또 해.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대충의 범위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루익님 같은 경우는 몰라서 지금 불안해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능력의 캐파를 어느 정도 검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만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면 이걸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먼저 시작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할 만하다 싶으면 그다음에 얹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 따라하다가 어차피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남의 말 듣고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따라하다 보면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공부하면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 말씀드렸죠? 빨리 시행착오를 해 보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 시행착오 하자니 또 싫고 실패하는 것 같아서 싫고
시간 끌고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면 그게 인제 용두삼이 되는 거예요. 언능 여기서 당연 지금 당장 필수로 해야 될 거 그럼 교육대원 먼저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육아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육아와 병행하셔야 되겠죠? 그쵸? 이 두 가지를 먼저 진행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이거 여기서 요만큼 시간을 뽑아내면 강의까지는 듣겠다.' 그럼 그다음에 강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거 두 가지 물러설 수 없는 거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얹어 놓으세요. 강의 신청해 놓고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뭐부터 하지?'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필수적인 거 먼저 시작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과 팔판의 내용 차이. 칠판 팔판이 올해 나왔는데 칠판 산 지 얼마 안 되셨 저기 올 작년 강의에 올라가 있었고 올해 강의에 인제 칠판까지가 올라가 있고 팔판은 인제 7월 7-8 월부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거 저기 카페에다 올려 놨습니다, 추록을.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추록 추가 내용도 올려 놨거든요, 카페에. 위치를 보여 드리면 이게 제가 아마 뭐 FAQ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자주 질문하시니까 또 하죠. 제 카페가 요렇게 있죠. 여기에, 여기에 분류, 분류 관련된 거 이거 팔판 추록 있죠, 요거. 별거 없어요. 목록, 목록 되게 궁금하시면 차라리 여기 팔판 축으로 여기 이만큼 있죠. 요건 이제 공무원용이에요. 임용 자료 조직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요 추록들 집어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봉사론. 여기 팔판 추록 쭉 넣어 놨죠. 챕터마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무엇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요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 만하시겠죠? 네. 그래서 뭐 살 만큼 알지 저는 사람 말을 하고 싶지 않고요. 책 장사하는 거 싫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옛날에 수업 때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개정된 거 많이 됐나요?" 보시고 판단하세요.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래 저거 출판사에서 올리는 거 되게 싫어해 가지고요. 저 눈치껏 좀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올리고 하는 건데 마침 이제 임용은 그 시간이 됐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이 멀어서 인강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욕심을 내서 역시 '실강을 한번 들어볼까.' 고민이 되는데 '인강과 실강의 차이를 굳이 짚으면 어떤 게 있을까?' 실강은 일단 저한테 질문하실 수가 있죠. 바로 오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긴장감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터디를 거기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질문 가능하고 긴장감 유지 가능하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근데 체력이 좀 힘들어서 시간이나 체력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인강과 우리 인제 실강을 찍어서 인강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 기 때문에 약간의 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얼마나 진도를 끌어가는가. 인강은요 내 장담컨대 한 80% 정도는요 진도가 늘어져요. 늘어집니다. 진짜 칼같이 인강 진도를 뽑아 가시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늘어지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 인강 진도를 뽑아낼 수 있는가.' 하면은 하시고요. 인강을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인제 그렇지 않다면은 오시는 것이 나쁘진 않죠. 뭐 굳이 짚어 준다면 고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독학 교재 추록 배포 계획 정독학 교재 추록이요? 정독학 교재는 안 돼 있나? 그거는 나온 지가 됐잖아요. 3판 말씀하시는 거면은 이미 되어 가지고 그거는 어 얼마 안 됐고요. 개정한 지 작년인가 작년인가 돼 있었죠? 아마? 그래서 쪼끔 그렇죠? 요건 뭔가 약간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착각한 건가? 그다음에 임용 오픈톡 있죠? 임용 오픈톡 있어요. 음 임용 오픈톡은 제가 요거를 주소랑
FAQ에다가 카페 FAQ에다 올려 놨는데 요거요. 어디 갔지? 요 채팅창에다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저기 참여 코드 있어요. ROK1919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있어요. 그다음에 잠깐만 지금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죠. 내년에 임원 티오 좀 오를까요? 오르길 바라야죠. 지금 교육부에서 조금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지금 로비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교육청보다는 교육부를 많이 좀 움직이셔야 돼요, 교육부 쪽에서. 교육청들은 티오를 내고 있지만 원래 한참 티오 많이 날 때도 교육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 티오가 결정됐었거든요. 최종 결정은 교육부에서 내려는 거예요. 어 올라갔다 지워졌네요. 다 지우셨네요. 왜 하여튼 그렇고요. 무슨 건지 까먹었어. 못 읽었어. 신청하면 등업 신청 금방 정의연으로 될 수 있냐고요? 아니 정 급하시면 저거 알려주세요.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 뭐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의연 씨 등업 신청을 하시면 뭐 등업 신청 방법 여기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질문에 답변이 다 되었나요? 답변이 다 되셨나요? 이제 질문이 없으신 건가 보네. 이제 딱 2 시간 했네요. 음. 추가 내용 없으시면은 그 마지막 추가 내용 없으신가요? 음. 없으시면 잠깐 요거 올려 놓고 참여 코드 좀 보이게 해 놓고 조기에 접속하시면 카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공부 시작하실 때 마지막으로 좀 멘트 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출 올해 시험 문제 잠깐 보도록 할 건데 질문이 올라왔네. 올해 교육대학원 졸업인데 올해 3월 1 일부터 인강을 시작했다. 내년 2 월에 진도 다 나갈 예정이시고 그렇고 의상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상 감사합니다. 예. 계속 질문 주세요. 그럼 질문하시는 동안에 한마디만 하자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요거는 저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월까지 진도가 다 나갈 거면은 한 번 더 그거는 인제 개별적인 케이스가 좀 달라 가지고 요런 케이스는 저한테 상담 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일단 질문 주시고 내용 봐서 아무래도 면담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통화를 한번 하시면 되고요. 카톡으로 가능하면 카톡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런 케이스는 이런 이제 개별적 케이스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큰 덩어리로 말씀드렸고 개별적 케이스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는지 개별적으로 좀 달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는 쪼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니까. 그다음 추가로도 질문 있으신 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톡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얘기지만 '오늘날 이 말은 꼭 하고 끝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온 게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대충 시작해서 완벽하게 끝내는 거. 그렇죠. 어차피 끝이 좋아야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 걱정을 많이 쌓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뭐예요? 예 걱정이 많아질수록 진도가 안 나가.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확 시작해 버려요. 확 시작해 버리고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막 조정하는 거예요. 계획도 진행하면서 조정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고 이렇게 틀 딱 짜 놓고 이 안에서 막 움직이게 할 때 잘 안 되면은 멘탈만 무너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고 '자 이제 계획 맞추고 조정하고 변수 조정하고 이거 하면서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테일은 하면서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야지 끝이 모양새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내 생각대로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통제를 많이 못 해요. 여러분 어떤 삶이나 환경에 대한 내 통제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획하지 말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 큰 방향성만 가져 놓고 방향성만 크게 잡아 놓고 요렇게 해서 이 달에는 이 정도 해야지.
하루에 요 정도 하면 좋겠네." 뭐 이런 식인 거지. 이거 갖다가 안 언제까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지." 허둥허둥 하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놓고 채워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지력이 거기에 들어가면 더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뭐 어떻게 해요? 대충 시작하고 완벽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또 1년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 1년 아니구나. 11개월 딱 열심히 달려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